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부동산세법 파이널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나눠드린 자료는 나올 문제들이에요. 나올 것이 나올 것이 상당히 높은 문제들.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주제 있습니다. 뭐 양도세 과세 대상이라든지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중적이고 나올 만한 문제들을 우선해서 좀 중요한 문제들, 그래서 또는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문제들 중심으로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회차에 이번 주겠죠. 이번 주에 다시 그 기본적인 문제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우선 나눠드린 이 특강 1과 2는 좀 어렵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많은 문제를 우선해서 뽑았고, 이제 후에 기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 납세 의무입니다. 납세 의무 뭐 99.9%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납세 의무 성립.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이 소득세 부분이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소득세는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를 우리 이것을 소득세의 과세 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간이 종료한 때라는 거예요. 즉, 우리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아니라 과세 기간이 뭐 하는 때다? 종료하는 때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득세를 내년 5월달, 즉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5월 1일서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높죠. 그러니까는 그 중간중간에, 즉 과세 기간 중에 성립을 해서 뭐가 된다? 빨리 걷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중간 연납하는 소득세는 중간 연납 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된다. 중간 연납 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 다음에 예정신고 납부한 소득세. 여러분들, 자, 예정신고 납부 아시죠? 만약에 양도일이 5월 2일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정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정신고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이니까 그러니까 양도 한 달 빼고 그 다다음 달 말일까지, 그러니까 7월 30일까지, 물론 부담부 중일 때는 8월까지 가는데, 자, 보세요. 소득세잖아요. 그럼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종료한 때 성립해야 되지만, 양도소득세를 내년 5월달까지 가서 신고 납부하라고 한다면 이거 생각보다 힘든, 체납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성립을 시켜서 납부하게끔 하려고 한다면, 그 성립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는 거, 성립 시기. 성립을 시켜야 납부를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을 성립 시기로 해서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세 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을 성립 시기로 한다. 과세 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을 성립 시기로 한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요. 근데 너무나 중요하게 나올 거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데,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기간별로 과세하는 세금인데, 그래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성립 시기는 과세 기간이 종료한 때를 성립 시기로 하는 거야. 소득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이 길다 보니 미리 좀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중간 연납하는 소득세고, 두 번째가 뭐가 된다? 예정신고 납부한 소득세가 된다. 중간 연납한 소득세는 중간 연납 기간이 종료한 때, 예정신고 납부한 소득세는 과세 표준이 발생한 달에 말일 성립 시기로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적어주실래요? 추가적으로 3번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있습니다.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여러분들, 우리가 복권 당첨되면 뭐 상식적으로 복권 당첨 금액이 전분액 지급되지 않고 세금을 떼고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협 본점에서 세금을 떼고 그 농협 본점이 갔느냐? 그렇지 않고 이거는 복권 당첨된 신동우의 소득세다라고 신고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원천징수,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하죠. 즉 지급하는 자가 뭐가 된다? 편의한 자가 징수해서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원천징수, 지방세는 특별징수라고 하는데, 이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농협이 계속 갖고 있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빨리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득금액이나 수익금액을 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때다. 요거까지도 좀 써두세요. 이렇게까지 하셨죠? 여러분들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정말 전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여기 참고적으로 더 하실래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지방소득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지방소득세는요, 개정 전에는 이게 부과되는 세금, 소득세에 부과되는 세금이었어. 지방교육세처럼. 그래서 개정 전에는 부과되는 세금이었는데, 이게 개정 후에는 이 부가세가 독립된 세금으로 바뀝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요, 5월 달이 되면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그냥 소득세만 신고하면 돼. 지방소득세 별도로 안 해도 돼. 왜? 소득세에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뭘로 바뀌었다? 독립세로 바뀌었어. 이제는 소득세도 따로 신고해야 되고 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립 시기는 소득세 성립 시기에 따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밀고 있는 문제, 소득세의 성립 시기 아셨죠? 지방소득세까지 눈여겨보시고 과세 기간 중에 성립하는 게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지세, 여러분들 인지세는 인지를 사다가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지세 그 붙이는 행위를 첩용이라고 하거든요. 초병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 인지를 사서 붙이는 때가 아니라는 것. 인지를 사서 붙이는 게 아니라 먼저가 된다?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다. 인지를 붙이는 때가 아니라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를 성립시기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눈여겨보시면 되겠고, 자, 과세 기준일이 여러분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 있을 수도 있고 7월 1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과세 기준이 6월 1일만 있는 게 아니라 7월 1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또는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여러분들 이 지방교육세가 지금 여기다가 보다시피 부과되는 세금이거든요. 부과되는 세금. 그래서 이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세 언제가 된다?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니까 6월 1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방교육세가 6월 1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따라 나오기도 하고 등록면세 따라 나오고 재산세 따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재산세 따라 나오는 지방교육세는 과세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취득세 따라 나오는 지방교육세는 당연히 취득하는 때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인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분 보시면 되겠다. 근데 가산세는 좀 지워주세요. 가산세는 좀 지워주세요. 제가 별도로 가산세 정리를 해서 드릴 거고요. 수시부관지방세, 수시부가 사유 발생한 때입니다. 이거 수시부관 때가 아니에요. 수시부관 때가 아니다라는 거. 요것만 좀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특히 납세 의무 성립에 대한 부분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되겠다. 요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특히 소득세 아셨죠?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묶인 것은 여러분들 취득세는 뭐 취득하는 때, 등록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예정신고 납부한 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 맞죠?
개인분 주민세입니다, 여러분들. 주민세는 뭐 개인분이 사업소분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이 되겠죠. 이거 틀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상대적으로 맞고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세, 재산세 과세 기준일 맞죠. 지방교육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여러분들, 지방교육세가 성격이 뭐였다고요? 얘는 부과되는 세금이었잖아요. 그래서 부과되는 세금. 역시 맞습니다. 가산세는 신고 납부기 아닌 경과한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X라고 해놓고요. 이건 별도로 제가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드릴 거니까 이건 X. 수시로 부과지방세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만 생각하셔도 뭐 다 맞는 거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답은 8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산세만큼은 조금 별도로 해야 되니까 넘어가시고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 문제로 해도 되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거 소득세에 대한 성립 시기가 우리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 문제다라고 하는 것만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이대로 갈게요. 자, 두 번째 주제. 납세의무 소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세 총론에서 나오는 문제의 90%는 납세 의무에 대한 문제가 이제 자주 나오는데 이 납세 의무에 대한 문제 그 중에서 납세 의무 성립이 주도일 것이고 그다음에 소멸이 그 다음 문제로서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멸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소멸 사유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이제 주로 이루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중요한 것은 제척기간의 만료와 소멸 시효의 완성 요것이 이제 시험 문제 한 번 정도는 나와둘만 한데 아직까지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좀 밀고 있는 문제는 바로 뒤에 나오게 될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여기에 대한 문제로서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납세의무 소멸가 되는 사유는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 완성이다. 특히 여러분들 부과의 취소는 소멸 사유가 되지만 부과의 철회는 소멸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과 철회는. 그래서 여러분들 부과 철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납세자가 도망을 갔어요. 납세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면 내가 세금, 국세청 또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 부과될 내용을 처리를 합니다. 고지 부과를 처리를 해요. 그리고 납세자가 발견이 되면 지체 없이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과 취소는 소멸사유지만 부과 철회는 소멸사유가 되지 않는다. 납세자가 발견이 되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부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과 철회는 소멸사유가 되지 않고 납세자 사망이나 법인 합병은 아시죠, 여러분들? 얘는 포괄승계예요. 포괄승계. 그래서 포괄승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납세의무 소멸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에서 자 시험 문제로 봐요. 시험 위주로. 그래서 납세의무가 소멸되느냐 안 되느냐 소멸 사유에 대한 문제가 이제 주로 나왔었다. 자, 그렇다면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이제 뭐냐면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뜻이 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는 있죠. 국민은 납세 의무가 헌법에 있는 의무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건 인정하겠어. 근데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영원할 거야? 내가 올해 소득세를 탈루를 하거나 누락을 했다고 해서 내가 올해 누락한 또는 탈루한 그 세금을 국가가 언제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너 2000년도에 세금 안 낸 거 있으면 지금 내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어떤 납세자는 또는 어떤 국민의 어떤 그런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세금을 일정 기간 동안만 부과할 수 있어. 그 기간이 원칙은 보통 5년이라는 겁니다. 5년.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금전출납부나 가계부 살 때 그 밑에 보시면 보존기간 5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국가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금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은 5년이기 때문에 회계장부 보존기간이 보통은 다 5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개사법에서도 보면 회계장부 보존기간은 5년이라고 돼 있다는 거죠. 아셨죠? 이게. 그래서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원칙적인 기간은 5년 동안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제척기간을 원칙은 5년이라 하고 무신고 7년. 왜냐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세금이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제척기간이 뭐 좀 더 늘어나야 되겠죠. 국가가 세금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늘어나고 사기 기타 부정한 경우라고 한다면
10년이다라고 합니다. 보통 5년, 7년, 10년이다. 그런데 그 세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예요. 상속세 및 증여세.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이제 고위공직자나 이렇게 재산 공개하잖아요. 재산 공개하면 예금 드러나죠. 예금 드러나요. 그 다음에 뭐도 드러나지? 뭐 건물, 땅, 이렇게 부동산도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그 몇십억 되는 집에 그림 하나 안 걸려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몇십억 되는 또는 100억이 넘는 집에 살면서 귀금속, 장식품 이런 것들 하나 없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으로 상속을 한다 또는 그림으로 상속을 한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포착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제척기간이 더 길어지죠. 보통 10년, 조금의 하자만 있어도 15년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이 원칙에는 과소신고 포함합니다. 과소신고 포함해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소신고했다고 해서 제척기간이 늘어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허위나 누락으로 인한 경우만큼은 10년이 되겠지만 과소해서 신고했다고 해서 제척기간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상속세 및 증여세 포함. 그 다음에 여기 특히 부담부 증여시 여러분들 부담부 증여시 순수 증여부는 순서 증여부는 뭐 내야 되고 증여세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채무감소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맞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때 제척기간은 보통 원칙은 무신고는 사기 등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증여세는 받은 것이 10년, 15년, 15년이잖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보통 5년, 7년, 10년이겠으나 이렇게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와 함께 신고하는 양도소득세는 5년, 7년, 10년이 아니라 10년, 15년, 15년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증여세 신고기간도 원래는 3개월, 증여에 속한 달에만 3개월이지만 양도세는 보통 양도에 속한 달에 2개월이었지만 부담부 증여와 증여세와 함께 신고한 양도세만큼은 이것도 3개월로 갔다라고 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부담부 증여에 대한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지방세 제척기간 똑같죠? 5년, 7년, 10년, 5년, 7년, 10년이야. 근데 제가 나오자 하는 것이 이거라는 거다. 나오고자 하는 것이 이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무신고의 경우에도 원래는 무신고는 7년이지만 무신고의 경우에 10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특히 상속 증여. 이거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명의자 위반할 때는 10년, 그 다음에 상속 증여를 원인으로 할 때. 여러분들, 만약에 상속을 받거나, 자, 만약에 피상속인이에요.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죠. 증여자가 증여 계약을 통해서 수중자한테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상속인과 수중자는 뭐 내야 돼요? 상속세 내고 증여세도 내야 되지만 그게 취득한 물건이라면 모두 내야 된다. 취득세도 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 상속 증여세 다시 한번 테면 제척기간은 원칙은 10년, 무신고일 때는 15년, 사기 등일 때는 역시 15년이죠. 하지만 원래 취득세는 지방세 제척기간은 5년, 7년, 10년인 것이나 상속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세 무신고만큼은 이거를 10년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상속 증여 무신고의 경우에 상속 취득세 무신고는 보통 7년이 맞지만 상속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세 무신고만큼은 10년으로 하겠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 저는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납세무 성립이 제일 중요하고 납세무 소멸사유가 되고 안 되고 차이, 그다음에 소멸사유가 중에서 제척기간의 만료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확정된 납세 의무를 일정 기간 동안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 5억 이상일 때 이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이행시키는 청구권을 뭐가 된다?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억 이상은 10년, 5억 미만은 5년인데 자, 이거 지방세 좀 고쳐 주실래요? 지방세는 5천 이상일 때는 10년, 5천 미만일 때는 5년. 아셨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권 소멸시효, 세금이 부과되고 징수를 시키는 청구권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해를 하시면 이거 고쳐주시고 자 뭐냐면 성립이 되고 성립이 된 납세 의무에 대해서 이제 뭐가 된다? 부과권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과권에는 뭐가 있다? 제척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 세금을 납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확정이 된 납세 의무에 대해서는 징수권이 나오죠. 이런 징수권에는 소멸시효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부과권에는 제척기간이 있고 징수권에는 소멸시효 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중단이나 정지제도, 중단, 정지제도가 있지만 제척기간에는 이런 중단이나 정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은 그 권리기간 동안 성립이 돼야 돼. 그 기간 동안에 성립이 돼야 되고요. 아셨죠? 그 부과권이 성립된 납세에 대해서 부과권은 일정 기간 동안만 존속해. 그 기간 지나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근데 이 징수권은 소멸시효, 이건 청구권이거든요. 이런 청구권에는 오랫동안 권리 행사가 없어야 돼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에 일정 시점에서 권리 행사가 있었다면 중단이 되거나 정지가 되는데 그런데 중단이나 정지 제도가 소멸시효에는 있지만 제척기간은 없다라고 하는 것만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 보세요. 2번 다음 중 국세부가 제척기한다는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 포탈했다. 몇 년? 10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어요. 무신고. 부가세 무신고 보통은 7년. 법인세 과소신고했어. 제가 아까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과소신고했더라도 사기 기타 등이 아닌 이상은 5년간 맞습니다. 사기다 부정행위했다. 조금이 하자 있어 상속증여세 15년입니다. 자, 부담부 증여 시 양도소득세를 신고에 누락했다고 한다면 아시죠? 부담부 증여는 상속증여세와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또는 제척기간의 만료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답은 5번. 이거 10년이 아니라 15년간 됩니다. 아셨죠? 자,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입니다.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그래서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밀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것도 이제 제가 물고 있는 문제인데 자 보세요. 자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인데 여러분들 이런 제도가 왜 생겼느냐, 이런 제도가 왜 생겼느냐만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왜 이런 제도를 둬야 될까? 왜 이런 제도를 둬야 될까? 그러니까 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둬야 되는지만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요. 저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일이 있으면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신고 납부 기한이잖아요. 그러면 신고도 안 하고 납부를 못했어. 그러면 신고도 안 하고 납부를 안 했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나오겠죠. 납부도 안 했으니까 납부지연 가산세가 나왔겠죠. 요렇게요. 그렇죠? 그럼 아시다시피 이 납부지연 가산세는 뭐가 나올 때까지?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2가 될 거 아닙니까? 응? 아셨죠? 그럼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요.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잖아요. 신고를 안 했으면 한 방 때리고 말어. 그런데 납부지연 가산세는 이게 누적적으로 계속 쌓인다고. 누적적으로 계속 쌓여요. 이 고지서가 여기서 안 나오고 저 뒤에서 나왔어. 그러면 가산세는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제때 신고를 안 하거나 잘못된 신고를 했으면 뭐가 문제냐. 그래, 신고 불성실 가산세 10% 또는 20%를 내면 끝이 아니야. 내가 고지서가 나와서 실제로 납부할 때까지 그 일수 동안 가산세가 계속 늘어난다고요. 그러면 신고를 안 했거나 잘못된 신고를 했으면 그 전이라도, 고지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네가 임의적으로 뭐 해줘? 수정해서 또는 너가 다시 자수해서 신고해. 자수해줘. 자수해서 신고 납부를 해. 그러면 너가 자수해서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더 이상의 가산세는 물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자수하는 신고를 우리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라고 한다. 너 마음 속 끓이지 말고 빨리빨리 내면 더 이상 가산세 안 내도 되잖아. 더 이상 납부지연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자수해서 신고해줘. 그런 제도가 우리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라고 한다는 겁니다. 한 자수 신고하면 되는데 굳이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를 나누는 이유가 뭐냐.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가 하는 거예요. 즉 얘 과소신고했다는 거죠. 이에 비해서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는 뭐예요? 무신고한 자예요. 여러분들 과소신고는 가산세가 10%고 무신고한 자는 가산세가 20%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고기한 내 신고한 거하고 뭐 신고하지 않은 거하고는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청구기한이 언제가 된다? 수정신고는 결정, 경정하여 고지하기 전까지. 그럼 고지하기 전까지만 하면 돼. 고지하기 전까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고지하기 전까지 너 자수해서 신고하면 된다고. 고지하기 전까지 하면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도 나올까 싶겠지만, 수정신고는 결정,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고지하기 전까지지만, 수정신고는 결정입니다. 여기서 경정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만 좀 주의를 하세요.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긴 쉽지 않겠지만, 근데 세무사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가 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아셨죠? 그럼 왜 그러냐?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결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경정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긴 해요. 그러니까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가 한 거니까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경정이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험에서 나온다면 이게 나올 건데, 자, 그렇게 수정신고하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주된 목적은 더 이상 납부지연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너가 자수를 했으니 이미 부과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이다. 여러분들 신고불성실 가산세지 납부지연 가산세 감면이 아니라는 점에만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가 감면이 아니야. 납부지연 가산세가 아니라 이미 부과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이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 90%에서 최소 10%까지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6개월 이내 하면 1개월 이내 하면 90%, 그다음에 1년 이내 하면 2년 내 하면 10%. 이거 최대와 최저치만 알면 되겠고, 자, 1개월 이내 하면은 50%. 아셨죠?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하면 뭐 20% 이렇게까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정리요.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내 한 자가 한 거고
기한 후 신고, 신고인은 신고하지 않은 자가 하는 거야. 그래서 가산세율이 틀려. 과소신고는 10%, 무신고는 20%니까 신고 불손실 가산세가 틀리고, 그렇게 했을 때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여기서는 경정이라는 말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겠고, 감면되는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감면이지 납부 불손실 가산세 감면이 아니라는 점만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최대 90%에서 10%, 최대 기한 후 신고는 최대 50%에서 최소 20% 이렇게까지 답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3번의 문제가 나오는데 3번의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거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3번은 답이 없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출한 자는 뭐 할 수 있다? 따라 세액을 결정 통지기지 수정 신고를 할 수 있고, 수정 신고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무신고 가산세 50%를 경감한다.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한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100분의 30. 근데 이거 외우지 않으셔도 돼. 이건 좀 너무 심한 문제고. 자,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한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여러분들, 자, 3번의 답은요, 답 없음. 이렇게 좀 표시해 주세요. 아셨죠? 이렇게. 자, 맞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지금 제가 여기서 강의 드리는 것은, 먼저 강의를 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사항은 좀 이따 나중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렵고,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는 거고, 기본적이고, 조금, 부차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뽑은 게 납세 의무의 성립, 납세 의무의 소멸, 그다음에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이 세 가지 해서 했으니까 요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시간에서부터는 취득세 취득 시기 요거 정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